여러분, 안녕하세요. 데이터 기반 유레카 연구 방법 제4강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내 연구의 뼈대가 되는 연구 모형을 설계해 보았죠? 이제 본격적으로 요리를 시작할 차례입니다. 훌륭한 요리사가 되려면 신선한 재료를 고르는 안목과 그 재료를 다듬을 수 있는 예리한 도구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상적인 이론과 현실적인 연구 사이에서 길을 찾으며 표집 샘플링이라는 재료 구하기 기술과 척도, 스케일라는 요리 도구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맛있는 연구를 위한 재료와 도구 표집과 척도,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연구를 처음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나라 중학생 전체를 조사해야 하나요? 화면의 그림을 보시죠. 우리가 라면이 싱거운지 확인하기 위해 국물을 다 마시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숟가락만 떠먹어봐도 냄비 전체의 맛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냄비 전체, 즉 연구의 타겟 전체를 모집단 파푸열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조사한 사람들, 즉 우리가 떠먹은 한 숟가락을 표본 샘플이라고 하죠. 이 표본을 추출하는 과정이 바로 표집 샘플링입니다. 단,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국물을 제대로 섞지 않고 윗물만 뜬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전체의 맛을 대변하지 못하는 거짓말이 됩니다. 그렇다면 표본을 제대로 섞어서 잘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표집에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상적인 트랙 A, 확률 표집입니다. 로또 추첨처럼 모집단 모두가 뽑힐 확률이 동일하게 만드는 것이죠. 객관적이고 전체를 대변하기에 좋아서 통계청이나 여론조사 기관에서 주로 씁니다. 두 번째는 현실적인 트랙 B, 비확률 표집입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확률과 무관하게 손에 잡히는 대로 뽑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대규모 예산을 가진 기관의 직원이 아니라면 트랙 B를 선택하는 것은 결코 게으름이 아니라 현명한 현실적 판단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표집 전략 메뉴판을 살펴볼까요? 트랙 어확률 표집에는 제비뽑기 같은 단순 무작위 표집, 성비나 학년 비율을 맞춰 뽑는 층화 표집, 반이나 팀 단위로, 뭉텅이로 뽑는 군지 표집이 있습니다. 반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쓸 트랙 비비 확률 표집에는 내 주변 손 닿는 사람부터 조사하는 편의 표집, 연구 목적에 맞는 전문가만 골라서 선정하는 유의 표집, 그리고 지인의 소개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눈덩이 표집이 있습니다. 내 연구의 성격과 예산에 맞춰 이 메뉴판에서 가장 적절한 방법을 고르시면 됩니다. 비확률 표집을 선택한 현실적인 연구자들을 위해 심사위원회 공격을 방어할 3가지 생존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가능한 최선을 다하라. 편의 표집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논문의 제한점 파트에 솔직하게 표집의 한계를 명시하세요. 솔직함이 무기입니다. 둘째, 목적이 뚜렷하다면 개입하라. 무작위보다 연구자의 판단이 더 정확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문성을 연구한다면 경력 10년 이상으로 조건을 거는 유의 표집을 적극 활용하세요. 셋째, 대표성의 구멍은 숫자로 메워라. 비확률 표집의 약점은 표본의 수엔을 늘려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최소 30명, 안정적 분석을 위해서는 가급적 200명 이상을 권장합니다. 잠시 철학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철학자 알프레드 코르집스키는 지도는 영토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루는 데이터는 결국 현실을 단순하게 축소한 그림, 즉 지도맵에 불과합니다. 무수히 많은 맥락이 숨어있는 진짜 현실 리얼리티는 거대한 영토 테리토리죠. 아무리 정교하게 표본을 뽑아도 이 데이터가 진짜 영토와 100% 똑같을 수는 없기에 표본 오차는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데이터를 맹신하여 지도를 밟고 서서 그것이 진짜 영토라고 착각하는 오만을 경계하십시오. 연구자는 늘 데이터의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함을 가져야 합니다. 자, 이제 요리에 쓸 재료 표본을 구했으니 그들의 마음을 젤 도구 척도를 살펴봅시다. 누군가 당신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나요? 라고 묻는다면 3.5kg만큼이라고 답할 수 없죠. 심리적 거리는 물리적 단위로 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안된 것이 바로 리커트 5점 척도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부터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 보이지 않는 마음을 숫자로 바꾸는 마법의 자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5점일까요? 인간이 직관적으로 판단하기 가장 편하면서도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충분한 분산을 만들어내는 황금 비율이기 때문입니다. 데이터에도 피라미드 같은 계급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단계는 명목 척도 남원월입니다. 성별이나 혈액형처럼 그저 이름표를 붙이는 것이라 순서도 크기도 없습니다. 2단계는 서열 척도 ORDINAL로 메달이나 석차처럼 줄을 세우는 것입니다. 순서는 있지만 눈금 간의 간격이 동일하지는 않죠. 3단계는 등간 척도 인터벌입니다. 온도나 리커트 척도처럼 눈금 간의 간격이 같은 척도입니다. 마지막 4단계 최상위 계급은 비율 척도 레이시오입니다. 키나 소득처럼 절대 0이 존재하여 사칙 연산이 완벽하게 가능한 데이터입니다. 이 계급이 중요한 이유는 수집한 데이터 레벨에 따라 여러분이 쓸 수 있는 분석, 무기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척도 계급과 관련된 3가지 법칙을 꼭 기억하세요. 법칙 1. 하극상은 불가능하다. 상위 레벨 데이터는 하위 분석이 가능하지만 명목 척도 같은 하위 레벨 데이터로 평균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남자일과 여자이의 평균이 1.5 중성 가될 수는 없으니까요. 법칙 2. 사회과학의 마법. 원래 리커트 척도는 2단계인 서열 척도지만 사회과학에서는 이를 3단계인 등간 척도로 간주해줍니다. 그래야만 평균 비교나 회귀 분석 같은 강력한 무기를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잴 땐 무조건 5점 척도를 쓰세요. 법칙 3. 다다익선 컬렉트 하이 컨버트 로우. 설문조사 시 월 소득을 20만 300만 원 같은 하위 구간 명목으로 받지 말고 250만 원처럼 정확한 액수 상위 레벨로 받으세요. 높은 레벨의 데이터는 나중에 낮게 묶을 수 있지만 낮은 레벨로 모은 데이터는 다시 정교하게 쪼갤 수 없습니다. 데이터 레벨을 정했다면 좋은 설문 문항을 써야 합니다.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한 번에 하나만 물어라. 이 연수는 유익하고 강사가 친절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응답자가 혼란스럽습니다. 내용이 유익했는지, 강사가 친절했는지 반드시 2문항으로 분리하세요. 둘째, 중립적인 단어를 써라. 건강을 해치는 스마트폰 규제에 찬성하십니까? 처럼 부정적인 뉘앙스를 심어주어 응답을 유도하면 안 됩니다. 셋째, 검증된 도구를 빌려 써라.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맨땅에 헤딩하며 문항을 창작하지 마세요. 선행 연구에서 이미 검증된 설문지를 가져와 내 상황에 맞게 수정해서 쓰는 것이 타당도를 확보하는 최고의 지름길입니다. 자, 이제 실전 미션입니다. 첫 번째 미션은 표본 설계 기획안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작전을 짜는 것이죠. 화면에 보이는 양식처럼 내 연구의 모집단은 누구이고 실제 표본은 어디서 구할 것인지 스텝 1, 그리고 메뉴판에서 고른 편의 표집, 유의 표집 같은 표집 전략은 무엇인지 스텝 2 명시하세요. 마지막으로 목표 인원 스텝 3을 적는데 결측치나 불성실 응답을 대비하여 원래 필요한 목표치의 120%를 설정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두 번째 미션은 사람들의 마음을 숫자로 담아낼 그릇, 즉 측정 도구 구성표 만들기입니다. 표를 하나 만드시고 일반적 특성 성별, 경력 등 독립변수, 종속변수로 나누어 각 변수를 젤 문항수와 척도 유형, 그리고 이 도구를 어디서 가져왔는지 출처를 기록하세요. 여기서 꼭 명심할 점, 연구의 핵심이 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는 반드시 5점. 리커트 척도 등간 척도를 사용하셔야 분석의 확장성을 잃지 않습니다. 설문지를 완성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데이터 분석 치트시트입니다. 내가 설계한 문항이 레벨 1명목 척도라면 나중에 빈도나 교차 분석밖에 못합니다. 만약 내가 집단 간 평균의 차이를 비교하거나 t-테스트, 아노바 인과관계를 증명회귀 분석하고 싶다면 앞서 강조했듯 여러분의 핵심 설문 문항은 반드시 레벨 3, 즉 등간 척도로 취급받는 5점 척도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유레카라는 통계 툴의 강력한 분석 기능들을
100%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연구를 위한 데이터 수집 직전,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이 네 가지를 질문해 보십시오. 첫째, 전국 조사가 아닌 당장 만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상을 타겟으로 정했는가? 둘째, 분석 오류를 막을 최소한의 인원을 확보할 수 있는가? 셋째, 마음을 묻는 질문에 강력한 무기인 5점 척도를 사용했는가? 마지막으로, 내가 수집할 데이터가 세상의 완벽한 진리가 아닌 축소된 지도일 뿐임을 인정하는 겸손함이 준비되었는가? 모든 질문에 예스라고 답하셨다면 축하드립니다. 신선한 재료와 예리한 도구가 완벽히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맛있는 요리, 즐거운 연구를 시작해 봅시다. 다음 강에서 뵙겠습니다.